예, 8월 8일 목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요즘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 별별 일이 다 터지다 보니까 한 맞은 이후에 저희는 일단은 반작용,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AI 반도체, 이게 가장 세계 성장의 중심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바이오가 그래도 안 좋은 시장에 좀 위안을 주면서 제가 보는 빅스급주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시장을 설명드려 볼게요. 좀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긴 해요. 워낙 급락우에 좀 진정되는 제가 변동성 구간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가 한번 찾아봤죠. 예, 블랙먼데이 805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등락이 우리나라 정말 심하고 그렇게 또 개인들이 힘들게 또 털리고 막 고통스럽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또 남은 분들은 기회를 또 누려요. 예, 분명히 또 그렇게 돌아옵니다. 예, 그런 면으로 지금 밑에서는 빅수급 체이싱을 또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바이오, 전세계 AI 반도체 기다리고 있는 흐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착륙, 그 다음에 일본의 엔캐리 수급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충격을 받았죠. 예, 저는 분명히 상방이 만들어지고 세계의 어떤 반작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 그 JP 모간 다이먼 회장, 가끔 말씀드리는 상당히 영향이 큰 분입니다. 어제 그분이 한마디 하셨고요. 현재 민주당 정부의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월즈를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진영이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아시아 장세가 어제 충격받았고 그 다음에 BOJ 사과문 올린 이후에 엔화, 일본 엔화와 계속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있었던 하루였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바이오 섹터가 실적도 좋으면서 계속 상방이나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것도 좋아요. 자, 외국인 수급이 어쨌든 기준입니다. 세계를 다 보고 우리나라 이머징이 어쨌든 하든 외국인 수급이 가장 기준이고 떨어져 있고 밑에서 있지만 AI 반도체 바닥밴드 한 번 더 점검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바닥밴드에서 싸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의 신용 잔고 털림 정도로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실전 투자 10년 되게 젤리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좀 도움이 됩니다, 진짜. 자, 미국은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고 온다 말씀드렸고 진짜 15.6% 빠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쨌든 반등을 줄 수 있는 이 바닥밴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 분위기를 보고 있죠. 한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V자 반등이 확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은 엔캐리든 미국 경기든 아주 단순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출렁거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어제 BOJ 사과물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엔캐리가 100% 다 청산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나올지 몰라 미치겠어 하는 공포는 확실히 크게 꺾였다 보시면 돼요. 요번에 지금 달러당 162엔까지 가다가 확 떨어져서 141엔 갔거든요. 지금 오늘 145엔 6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아마 당분간은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큰 흐름은 저는 꺼졌다 보고 한시름 돌고 그 다음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사실 좀 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미국 정부의 흐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JP모건이 제일 큰 IB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한 연준의 역할을 하는 IB라 말씀도 드렸습니다. 가장 역사가 있고 그게 또 다이먼 회장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 달에도 그 금리 발자기가 장이 급락할 때 있습니다. 그때 10년물이 5% 갔을 때거든요. 혼자 7% 간다 그랬어요. 급을 더 줬던 겁니다. 1년 내내 1년 더 됐어요. 경기가 계속 오르고 우리나라 전 세계장 오를 때도 이 다이먼 회장님은 IB의 수장임에 불구하고 계속 비관론, 나쁘게 말하면 비관론, 되게 보수적인 멘트를 날리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다이먼 회장을 재무장관을 앉힌다는 얘기 있었지만 곧 철회를 했죠. 근데 본인이 트럼프 재무장관을 노리나 싶기도 한데 여전히 계속 미국을 걱정시키는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투심이 안 좋은데 자,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할 확률이 30% 40% 미만이다. 그 말은 경착륙한다는 얘기를 은근히 또 얘기를 하니까 어제 장중에 올라가다 나스닥이 훅 빠졌어요. 이분의 멘트도 이날 좀 봤다고 보고 하지만 미국 연준이라든지 큰 흐름을 계속 봐야 되는 과정에서 어제 이 영향이 좀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자, 가장 기준인 나스닥과 빅테크 AI 반도체가 어제 오르다가 빠졌거든요. 어제 이제 BOJ 때문에 올랐다가 막판에 밀렸는데 그 슈마컴이라고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공냉식 말고 순냉식이에요. 액침식 냉각 방식 만드는 회사인데 밸류가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의 테마주 같은 거라 했잖아요. 워낙 급등했다가 많이 빠지고 지금 조금씩 빠져나가는 제 볼 때는 좀 안 좋은 그런 주변주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게 올라 있다가
다이몬 회장도 그랬고 슈마금 때문에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안 좋을 때 제가 은인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AI 가속기침 메인라인은 여전히 저는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 안 좋을 때 지금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아남는 몇 개밖에 없습니다. 더 선택 집중하셔야 되는데 AI 반도체 종목군의 주병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요. 뭐 안 좋을 때 그러면 또 약하거나 추세 꺼지고 추세 떨어지는 신저가 나가는 것들은 관종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렇게 또 종목을 모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미국도 하시면 됩니다. 28일 NBA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미국이 사실 소비가 물론 고용지표도 많이 보고 있지만 지금 어닝 시즌에 소비주들이 꾸준히 나와요. 디즈니 다는 아니지만 굿즈라든지 엔터파크 쪽이 좀 약하다는 얘기 나왔고 에어비앤비나 항공도 여행 수요가 코로나 때 없다가 확 올라갔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좀 약한 모습이고 비자마스터 카드잖아요. 코스트코도 그렇고 나머지도 보시면 미국도 지금 연체율이 올라간다, 카드 이름 잘 안 쓴다는 얘기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 소비가 정말 중요한데 가성비 소비입니다. 미국도 필수품만 쓰지 막 쓰는 것들이 줄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연착륙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소비주의 흐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어쨌든 많이 빠졌고 미국 미일 짝짝꿍 얘기도 제가 드렸잖아요. 어제 그죠? 미일 짝짝꿍도 드렸는데 해리스가 부통령 지명을 하고 어제 BOJ 사과문이 같이 올랐다. 공교롭게 말씀드렸고 어제 원리조가 좀 있습니다. 부통령 이분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보니까 현재 미국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 당선 확률이 민주당이 더 올라가요. 동률도 많지만 역전도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트럼프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일단 경제와 정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지금 재무장관인 옐런과 합쳐서 저는 단기간이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분명히 다시 이렇게 반등을 출렁출렁 하다가 올릴 수 있는 흐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정시 상방, 올해 제가 정시의 대전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BOJ처럼. 하지만 연준은 좀 안정감 때문에 묵직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아직 조용하긴 해요. 가끔 위원들 얘기 한마디씩 하고. 금주에는 재무부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국채 입찰이 있으면 금리를 보지만 이 되는가 안 되는 것에 따라서 좀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실적은 어제 그 노보노디스코도 나왔지만 일라일리랑 길리어드 사이언스 바이오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바이오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따로 흐름들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징입니다. 올해 계속 봐야 되는 하반기 수학기 때 미국의 3대 미션과 3대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경착륙이 한번 충격을 줬지만 이렇게 실류되는 그 과정을 볼 거고 AI 반도체 은인 기술은 이제는 안 된다 봅니다. 집중돼서 메인 쪽으로만 집중하시면 된다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 일드 그 다음에 일본 엔켈이 나왔지만 이 변수가 나왔잖아요. 정치를 보면서 계속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차피 비미국은 일본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어쨌든 정말 강하게 얘기했고 BOJ 신임 총재가 아니라 부총재가 사실은 조금 자기들도 가오가 있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사실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여기 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정말 이번에 그 옐런한테 계속 구사리 먹었거든 사실은요. 4월달에 바뀌고 난 다음에 신임 총재가 잘 못했어요 사실은요. 계속 엔저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왜 그 뭐죠? 그 통화 조작국으로 막 후보로 선정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한번 우장창 오래 떨어진 건데 그 와중에 사실 옐런은 일본한테 별로 야단친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나름의 미국과 일본의 어떤 흐름들이 저는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약간 그 정황이지만 그런 면 때문에 여전히 미일약 짝짝꿍 제 표현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어제 분명히 엔켈이 큰 축세는 꺾였어요. 제가 실시간 다 보고 있는 상태긴 한데 분명히 한 추세가 가면 한 방에 안 꺾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주든지 하더라도 다시 약세를 갈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달러당 어제 141.7엔까지 왔습니다. 이게 141.7엔인데 140엔 초반에서 지지밴드를 상당히 강하게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대만은 어차피 AI 가속기침 메인라인인데 엔비디아든 TSMC든 우리 하이닉스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 흐름으로 큰 흐름상 보는 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은 사실 말씀 다 안 드려요. 하지만 되게 복잡기 때문에 유가만 판단하는데 75불인가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여전히 빌빌대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크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봐야 되고 AI 가속키는 전체 세계 투자한 분이 다 보고 있는 그런 반도체 라인들인데 급락하고 블랙먼데이 반등 줬다가 출렁출렁 계속 그러고 있죠.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그 외국인 선물도 뭐 드릴 말씀 많지만 간단히 요약 드리면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지만 어제 그 개인들이 풋으로 밑에 때린다고 했던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자기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맨날 가두리 치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은 그냥 가두리 치면서 양쪽을 다 먹고 있다 보고 내일부터 새롭게 아마 외국인들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본이나 미국 보면서 전체로 좀 조용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바이오가 괜찮았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2년 동안 만들어둔 빅피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 지금 판다 하이닉스 떴다 해도 이 외국인의 빅피처를 지금 10수년 20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얘들을 좀 믿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단기로 팔더라도 어쨌든 저는 수익을 볼 거라는 얘기를 보면서 하반기를 보는 거죠. 하지만 항상 4년마다 미국 대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코스닥은 뭐 금투세 핑계도 대고 있긴 한데 코스닥은 하시면 안 돼요. 테마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나마 제가 우리 갖고 있는 바이오주들 있죠. 바이오가 괜찮은 편인데 정말 종목들 선택 집중해서 하는 것만 하셔야 돼요. 기준은 여전히 코스피와 반도체가 기준입니다. 옵션 만기일날 가두리로 뺐다는 얘기 드렸고 전일 개인 푸스로 왕창 실었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 내일부터 옵션 만기일 지나면 새 포지션 외국인 볼 거예요. 제가 진짜 나쁘게 욕을 잘 안 하는데 지금 단기로 이렇게 틀은 거 봤을 때는 외국인 제가 욕을 안 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어쨌든 뭐 현상이니까요. 7월부터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의 시장 시그널은 계속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안 좋을 때 호실적 나오고 예전에 제가 바이오 관심 가질 때 기준 잡았던 게 뭐 있죠? 대형주 3인방 셀트리온, 삼바,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지위가 매매됐었죠. 다 좋아요. 지금 보시면 물론 제가 매매할 정도로 크게 들어가진 않고 이거는 왜냐하면 묵직하긴 한데 너무 길어요. 제가 이런 거는 제가 현대차 이런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아들한테 물려준다 뭐 10년 5년 보면 모르겠지만 삼바 같은 게 괜찮겠지만 이거는 그냥 시장 기준만 잡는 대형주입니다. 하지만 얘들이 실적이 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준 잡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빅바이오 종목 같은 거 있죠. 그다음 오늘 바이오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들어오는 수급주 얘기를 한번 파트 2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로 뭐 진단 키트도 올라가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요즘은 바이오가 주도주가 쉬고 있을 때 우리나라 특장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장과 수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바이오가 상당히 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좀 힘들 때 좀 위안이 되고 수익이 되는 거죠.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개인 스마트한 돈이 들어오는 것 같다. 개인 재탁금이 5조 넘게 급증했다. 근데 제가 과정을 관리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7만원대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한 4조 정도 들어왔거든요. 얘들이 들어와서 3전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단기로 뜻하지만 2020년에 들어왔던 동학일기 기억나시죠? 그런 흐름처럼 삼성전자에 돈이 들어와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자체는 물론 확 급등은 안 하겠지만 이런 면은 저는 괜찮게 보는 거예요. 많이 빠졌을 때 삼성전자 사자 이런 개인 수급도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바닥 밴드 맞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쌉니다. 정말 PBR 0.9배 이하고요. 2,500대 지금 가두리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정말 싼 구간이니까 겁을 내시면 안 돼요. 오늘 안 오른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보는 가장 대장인 AI 반도체는 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그런 면에서는 사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기준으로 잘 홀딩하면서 없는 분들은 저가 매수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도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준 다 잡아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요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새롭게 앞에 말했던 저점 밴드 기준도 있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개인 신용장고는 제가 장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제 지표기도 해요. 틀렸다는 표현이 제가 좀 죄송하긴 합니다. 정말 우리 같이 하는 분들 얻기를 바라고 신용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또 많이 틀렸어요. 그 1조 2, 3천억 정도 틀렸기 때문에 정말 표현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한번 또 바닥을 만드는 또 수급의 또 잔인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잠깐 보일 거예요. 이거는 코스닥 기준은 아닌데요. 이 빨간 게 개인의 신용 잔고 올라가는 거고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거고. 그때 이제 코스피가 파란색이거든요. 2022년 말에 기억나세요. 2차전지 350 올라가야 되는데 한 달 내내 틀었어요. 그렇게 틀고 1월 달부터 급등을 시킵니다. 그때 틀었던 자금이 1조 한 3천억 전체로. 그 다음에 지금 작년 4월 달에 라데견 사태 CFD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막 이것저것들아 급등했다가 막 CFD 터지고 하면서 요때 터진 게 잠깐만요. 2조 원 틀렸어요.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6월, 7월 달에 2차 전지로 날아가요. 날아가고 7월 달, 8, 9월 달에 금리 발작할 때 이때 지금 2년 또 제일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물론 지금이 또 정시에 더 빠졌지만 이때도 장 빠질 때 개인들이 틀리고 바닥을 만듭니다. 그때가 보시면 한 4조 원 틀렸어요. 4조 원. 지금 빠질 때마다 이게 틀리고 나서 바닥 만들고 급반등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있죠. 지금 현재 2024년 7월 달에 미국이 경착륙된다, 엔캐리 공포 있다, 막 전 세계에서 나온 공포긴 한데 한 1조 원 틀렸습니다. 예전보다 적은데.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게 뭐냐, 워낙 틀리고 서학개미 다 가고 하니까 코스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나 소부장에 들어갔던 대형주였는데 이 개인들은 잘 안 털려요. 말씀드렸지만 삼전 하이닉스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시용이 안 털리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코스닥 소부장이나 딴 거 여러 가지 테마를 감안하면 정말 많이 틀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이 급락을 하고 이번에 좀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 코스닥에서 다 틀렸습니다. 1조 이상이. 예전에 반등을 주고 개인이 틀렸던 흐름을 시장과 대비했을 때 지금 개인 시용 잔고도 그 역대급으로 바닥에서 더 틀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틀리면 삼전 하이닉스 같은 게 더 빠져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밸류라든지 삼전 하이닉스 기관들이나 제가 바닥 밴드 기술적 얘기 드렸죠. 그 기준 봤을 때 지금 미국까지 바닥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정말 공포, 아마 지금 공포는 2022년 말에 겪었던 공포랑 비슷하실 거예요. 오히려 2년 동안 제일 심한 공포라 생각하고, 하지만 경기 보면서 AI 반도체 기준으로 특히 우리나라 또 바이오 괜찮으니까 또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올해는 제가 한 번도 쓰라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작년에는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분들이 또 상승 기회를 또 노릴 수 있는 잔인한 사이클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조선 AI 전력 방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 걔들이 실적이 괜찮거든. 하지만 기관들이 들어와서 단타를 하고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거래량 거래캐파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AI 반도체 기준, 그다음 바이오 쪽으로 메인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야,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니니? 이렇게 2차전 그 AI 반도체가 떨어졌으면 주도주 바뀔 것 같은데, 물론 생각보다 더 떨어진 것 같고 엔캐리 때문에 수급이 전 세계 제일 많이 올랐던 빅테크를 때린 건 맞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이 제대로 반등 줄 때 AI 반도체와 바이오로 올랐지 않습니까? 시장을 리드해야 돼요. 지수와 시장을 리드해야 됩니다. 시장 안 좋을 때 출렁거리는 거는 사실은 주도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고 미국의 성장의 가장 기준인 우리나라 수출도 마찬가지 AI 반도체 절제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빠졌을 때 시장 반등을 기다리면서 AI 반도체 메인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빅바이오들은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더 좋아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특징과 장점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이오는 지금 제 역할을 잘하고 수익을 잘 내고 있는 편이라 보시면 됩니다. 두 개로 보세요. 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역사상 진짜 저렴한 단계예요. 그리고 일본이든 미국이든 다 보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 같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런저런 현상을 보더라도 바닥대 등락 있지만 반등 모셔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홀딩하시고 바이오로 좀 위안하시면서 이겨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은 20%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변동성도 있고 미국 자체가 좀 꺾이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보면서 이건 계속 공고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고객분도 어제 또 가입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파트 2에서 종목 얘기를 좀 더 편하게 또 이어가겠습니다.